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엊그제부터 한국을 향해서 강한 경제적 압박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군산 공장을 폐쇄한 GM 공장의 군산 폐쇄는 내 덕이다.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GM이 한국의 공적 자금을 좀 받으려고 군산 공장을 1차로 폐쇄했다면 그건 별로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또 공적 자금 문제를 가지고 현재 한국 정부나 한국 언론은 GM이 이 한국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조로 이전 자금을 무리하게 빼가갔다. 그리고 한국의 생산비를 한 10% 정도 이렇게 높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가가려다 보니 차값이 비싸가지고 잘 안 팔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GM 측은 8,500만 원에 가까운 현재의 월급 수준으로는 GM의 세계 어느 공장보다도 이 가격이 높다. 누적 적자가 2016년까지 2조가 넘었다. 2017년도 6천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3년간 R&D비만 1조 8,58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을 상대로 2,000명의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쇄한 군산 공장은요, 생산량이 34,000대 밖에 안 되고 직원이 2,000명 밖에 없는 작은 공장이고요. 메인은 인천 부평에 있는 1, 2 공장입니다. 현재 여기는 가동률이 100%인데요. 연간 34만 대를 생산해서 그 중에 국내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해외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10,000명이고요. 창원 공장은 한 70%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연간 15만 대를 생산해서 여기도 한 20% 정도 국내 20, 30% 팔고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직원이 2,000명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 GM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GM뿐만 아니라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 차들이요. 최근에 세단 부분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신차도 거의 만들지 않고 있고 세단의 경쟁력에 있어서 독일 3사와 일본 3사에 밀려가지고 미국 국내 시장도 고전을 하고 있으니 유럽이나 나머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M도 지금 러시아 공장, 호주 공장, 인도네시아 공장을 차례대로 문을 닫았고 이제 해외 수출과 국내 내수로 보면 3대7 아니면 8대2 정도밖에 안 되는 GM이 이제 국내의 내수가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요. 아마 10만 대도 안 될 거예요, 1년에. 이러다 보니 쌍용차와 판매 대수가 역전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안 되고 그러니 GM에서 생산할 차 물량이 없어지죠. 거기에다가 국내 내수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트럼프가 파견시킨 펜스 부통령과 거들러 왔던 아베는 문 대통령과 매우 어색하게 판을 끝내고 갔습니다. 그들은 김여정과 김영남에게 밥을 4번 사주는 이 정권이 아베는 밥 한 끼 안 사주고 펜스는 한 끼 밥 먹고 끝났다는 걸 잘 보고 가서 트럼프에게 펜스가 12일 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미국에서는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해줄 수는 있다라고 말은 나왔지만은 이 말이 그냥 대화가 아니죠. 비핵화 대화라는 겁니다. 투트랙, 압박과 대화, 이 대화는요. 한국 너거가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만 말을 하면 언제든지 대화해 줄게. 직접 대화하자. 뭘라고 한국 끼우고 중국 끼우냐. 컴온. 난 비핵화가 아니면 압박밖에 없고 원하면 전쟁해 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국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미국의 입장이 변했다.
애나 콩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 예비적 대화의 준비 신호를 발신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코리아 패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 또 배경에는 얄밉게 굴은 한국에 대해서 손을 좀 봐주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나온 겁니다. 트럼프는 연일 강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 한국을 도와줬으니 이제 부유해진 한국이 우리를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트럼프의 발언 수위가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선 때 중국과 멕시코를 비판하면서 한국은 양념처럼 이야기했는데, 펜스가 트럼프하고 오찬을 하고 난 12일 이후부터 트럼프는 13일부터 포문을 열었어요. 13일 백악관에서 국무위원, 연방위원들과 무역 관련 50분간 공개 회의를 하면서 중국 10번, 일본 4번, 한국은 17번을 언급하면서 맹공을 표했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말 잘 기억하시죠? 미국은 한국과의 안보나 동맹에서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고 한국이 배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보복을 당장 동맹과 관계되는 부분을 흔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통상적으로 압박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본 한번 보십시오. 한국보다 서너 배 이상의 이득을 미국에서 취해도 미국 비위를 잘 맞추고 하자는 대로 하니까. 한번 보세요. 펜스가 한국 가는데 혼자 보내면 펜스가 사람이 좀 고지식해서 힘이 딸릴 거니 트럼프가 아베한테 전화를 했을 겁니다. 아베, 당신이 펜스를 좀 달고 가가지고 심한 말이나 북한의 의중이나 이런 거는 네가 다 하고 펜스는 그냥 판을 깨도록 그렇게 좀 해라.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 했겠어요? 예, 형님이 원하시면 제가 가야지요. 내가 가서 펜스하고 둘이 확실히 하고 오겠습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 또 연락했겠죠. 가보이 어떻습니까? 펜스가 보고 안 했습니까? 이거 완전히 아사리판입니다. 저쪽 불러다가 잔치고 우리는 그냥 푸대접에다가 결례 무례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일부터 확실하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이게요, 제가 생각하는 좀 코믹하지만은 진행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이야기한 트럼프의 주 공이 멕시코에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옮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는 바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부과 또 무역 상대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등을 가해 왔는데, 지난해 초에 발표 예정이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도 사실상 말로만 그치고 슬그머니 아직 미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선 공약인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도 지금까지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협상 중인데요. 트럼프가 최강 펀치는 아껴두고 지금까지는 잼만 날렸는데, 지난 이 30일 상하원 합동 연두 교섭 발표에서 잼만 날렸다라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을 한 듯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보호무역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했는데요.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희생양을 골라야 될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생양으로 한국이 지금 걸려든 거 아니냐라는 부분, 그 부분은 미국을 교묘하게 기만하고 앞에서는 다른 소리하고 돌아서는 또 뒤통수 때리고 하는 한국의 치고 빠지기 전략에 미국이 지금 신물이 났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도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런 것들까지 싹 다 모아서 한국에다가
포문을 열기로 트럼프가 작정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관계를 고려하면 나프타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미 FTA를 폐기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명분으로 한국을 패대기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거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최근 제소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한미 FTA에서 대해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우리에게 그 협정은 손실만 줬고 한국은 재앙이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난달에도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서명을 하면서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한국 등 무역 흑자국을 향해서 그들은 덤핑을 하고 우리 산업과 노동자와 그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미국의 전문가들한테 듣기에는 미국이 FTA를 개정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면 한국 정부가 FTA를 폐기하는 쪽으로 판을 깰 거라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FTA를 깨면서요, 한국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측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오지는 않고 여차하면 판을 깨라고 한미 FTA 협상팀에게 오다가 내리가 있다라고 미국 측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면요, 일본처럼 이런 문제를 서로 간에 성의를 보이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무역 협상까지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한국 내에 반미 선동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겠나 하는 의심을 미국이 굉장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M 사태를 갖다가 이렇게 핑계로 삼아서 트럼프는 한국을 맹공을 하고 있고 한미 FTA 문제까지도 폐기까지 거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 미국이 도와준 데 대해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노골적인 이야기까지 지금 연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미 FTA는 성과 없으면 폐기라는데 문 정권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바닥에 깔린 반미의식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GM 문제를 대응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GM이 그동안에 한국 공장들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미국으로 이전 소득을 많이 보내고, 또 GM이 한국 사업장에 대출 형태로 빌려주고 이자 형태로 비싸게 받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번과 관계없이 GM의 그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지, GM이 공장을 폐쇄한다, 그리고 이제 뭐 공적 자금을 이야기한다니까 GM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GM 입장에서는 한국 공장을 후유증 없이 문을 닫게 된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손을 떼고 빠져나갈 거예요. 연 1조 가까운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GM은요, 한국 시장보다 더 큰 나라의 공장들도 다 문을 닫고, 독일에서는 오펠을 팔아버렸고 영국에서는 벅스홀을 팔아버렸습니다. GM 산하 브랜드였죠. 그럼 GM은 그런 나라에서도 러시아니 호주니 인도네시아,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에서도 손을 떼는데 임금은 높고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한국에서 무슨 미련이 남는다고 이 공장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GM은 손 떼라 하고 한국 정부가 인수를 해서 다른 기업에 넘기든, 안 그러면 공적 자금 기업으로 관리해서 가든 하는 방법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선택에 관한 문제이지, 조사를 해서 뒤져가지고 한번 GM하고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비리를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법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미 FTA요. 상대는 지금 한국의 기본적인 동맹으로서의 성격이나 그리고 기여 면에서의 성격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우리보다 힘이 월등하게 크고 우리한테 경제적, 국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와 1대1로 한번 해보자면서 중국이 공연히 그냥 패도 경제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압력을 넣어도 제소 한번 못하던 인간들이 미국은 곧바로 제소를 했습니다. 중국이 산불을 이야기해도 말을 못하는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하다 했다고 내정 간섭이라고 난리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대해서 자존심 한번 세워보겠다고 자기 지지층이나 국민들에게 할 말은 하는 정권이다 한번 보여주겠다고 한미 FTA를 깰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다 좋아요. GM 철수하고 한미 FTA 깨지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자, 미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다양한 카드를 쓸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바라보든 자신은 자기들이 6.25에서 구해줬고 산업이라는 거는 없는 벼 덩어리인 나라에 밀하고 우유를 보내서 먹여 살리고 차관을 내줘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동안에 한국이 방위비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무기 대주고 병력 대줘서 지키줘서 그 덕으로 한국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물건 중에 상당수를 다 우리한테 팔아서 오늘날 저기까지 갔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좀 컸다고 우리 말을 안 듣고 중국한테 붙으려고 그러고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저들만 딜을 치고 평화 운운하면서 압박 대열에서 빠져나가고 적당히 북핵을 인정해주고 배신을 하려 하고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미국이 어려운데 미국과의 경제적 협상이나 이 모든 부분을 꼿꼿하게 버티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 전 우리 편이 아니라 한마디로 간첩이다. 트로이 목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을 빼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그러면서 가시적으로 한국의 안보 위기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지요. 자, 지금 보유한 외화가 많아가지고 IMF 안 온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지. 이게요.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역학관계, 힘을 갖다가 외면하고 큰 소리를 치는 이 정권이 어떤 최후를 맞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문제는요, 저들은 망해도 되지만은 나라까지 인질로 끌고 같이 망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트럼프의 최근에 대한 강경 발언은 12일 날 펜스의 보고를 받고 나서부터 한 명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패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긴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이 그 한 명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